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긴급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머리도 빠지고, 나이도 들고 해서 사실 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하면서, TV조선 뉴스만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상할 수 있다. 공급대책 이후에는 이 세금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긴 하지만, 쓸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과연 이번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인 건지, 어떤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범 정책실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최근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발표되고 조금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똘똘한 한 채라고 했을 때 10억짜리 한 채도 있고 50억, 100억짜리 한 채도 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한 채라서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80%까지 공제해준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조세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압구정의 아파트를 1995년도에 5억에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올해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금액이 한 50억이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한 45억 정도 되죠. 그럼 이 45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율을 따져가지고 거의 50%에 육박하는 세율을 따지면 45억이니까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마술 지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실거주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금 20억 가까이 내야 되는 사람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되면 양도세가 약 3억 원 정도로 확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혜택이죠. 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집 너무 사고 팔지 말고 일단 자기가 샀으면 오랫동안 보유해라라는 취지로 만든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범 정책실장은 이 부분 너무 과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다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어떤 적용 비율을 낮추겠죠. 지금은 최대 80%인데 한 50%까지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양도세가 늘게 되겠죠. 이 양도세가 늘게 되면 이 양도세를 내기 힘든 은퇴자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겠죠. 특히나 보유세까지 올리게 되면 이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도세의 어떤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가 작용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판단이 합리적이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매물들이 많느냐, 그리고 이 매물들을 살 사람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받아줄 수요가 그리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충분히 받아줄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말들을 좀 되짚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갭 투자를 상당히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갭 투자가 아니고 1주택자의 갭 투자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한 채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지 않고 그걸 갭 투자로 사서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기적 수요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지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이런 실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살아라. 전세 주거나 월세 주거나 임대를 주지 말아라라는 취지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이 부분이 사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인데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살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김영범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보면 1주택자라도 본인이 실제로 살지 않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깎겠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인데요. 10년 이상 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40%는 보유, 40%는 실거주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0%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더 깎겠다고 하면 이 지금 집을 사놓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도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만약에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서 노리는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보유세와 양도세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소득을 갖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내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더 낮은 집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뭐 많은 소득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옮기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또 집을 얻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김홍범 정책실장 얘기가 나왔길래 잠실 LC에 사시는 제 지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보유세와 양도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집을 팔겠냐? 그분 대답은 팔겠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 압권입니다. 더 좋은 똘똘한 한 채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분은 물론 소득이 있는 분이었어요. 6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물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뭐 비단 한 번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맞겠느냐, 그리고 이런 세금을 이용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지금 조금 있으면은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김홍범 정책실장 말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이지 뭐 깊이 어떤 검토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나 청와대에서 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비교하면 그렇고요. 그런데 자,
똘똘한 한 채 현상, 이게 왜 발생을 했습니까? 사실 똘똘한 한 채가 발생한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면서 일단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보유세 중과,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이 세금 정책들이 안 먹히자 공급 대책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집값이 조금 안정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집값이 한 고점에서 30% 폭락을 했죠.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정책은 이미 실패했어요. 집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들 집을 내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판단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세금 강화로 인해 가지고 똘똘한 한 채, 그러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한 채를,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까지 지방에는 집을 사지 않고 서울에 집을 사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 대못은 그대로 박혀 있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데, 그러면 똘똘한 한 채도 때려잡겠다. 그런데 실제 실거주하는 사람을 때려잡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예,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때려잡겠다. 이런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집을 나중에 실거주하기 위해서 미리 사두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전세 살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미리 사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세금 혜택을 줄여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고요. 지금, 강남 집값이 문제인데, 이것도 참 말도 안 됩니다. 자,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교통망, 세 번째, 학군, 네 번째, 편의시설 이렇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에 있습니다. 교통망 어디가 좋습니까? 강남이 좋습니다. 학군이 어디가 좋습니까? 강남이 좋습니다. 편의시설 어디가 많습니까? 강남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강남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강북을 개발했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는 강북을 개발하기는커녕 강북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심 재생률이라고 해서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것들에서 낡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보수해가지고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뭔가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다주택자, 그리고 뭐, 자기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이런 식으로 때려잡겠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거주 1주택자만 살리겠다라는 취지면, 그러면 시장에 임대 매물은 누가 공급을 하는 겁니까? 이제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공공임대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민간이 짓는 집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높습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 지금 빌라 시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세만 오릅니다. 또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빌라를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빌라를 사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겠죠. 근데 빌라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빌라를 쳐다보겠습니까?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빌라 시장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공급대책, 그래서 잠재적인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효건 금무위원장 처음 취임하기 직전에 청문회 할 때, 이효건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본인이 해외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사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갭 투자죠. 그러고 나서 그 낡은 아파트일 때는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재건축되고 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부 잣대로 하면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투기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호곤 금융위원장은 어떤 식이었냐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개포동에 집을 얻었을까? 뒤는 경기도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파견에서 돌아왔을 때 화성 쪽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화성에 가까운 동탄이나 용인에 집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 공무원인데 왜 개포동에 집을 얻습니까? 이건 실거주 목적이 아니죠.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내가 나중에 실거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두겠다. 그리고 여건이 닿으면 여기서 살고 못 닿으면 전세를 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의 수요, 이 시장의 욕망을 정부는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김영범 정책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5월 초에 지금 뭐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유예도 제가 보기에는 2, 3월 달에 양도세 중과유예 이제 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단순한 추정인 거고,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보면 그걸 유예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다만 어떤 그런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1년 다시 유예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급하게 지금 지금 유튜브 어떤 카메라나 뭐 이런 장비들이 세팅되지 않았는데 그냥 회의실에서 좀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급 대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그 공급 대책을 보고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좀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